순복음교단 최대의 선교축제 제48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엔데믹 다시 부는 성령의 바람을 주제로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굿티비와 데일리 굿뉴스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정식 사진기자로 위촉하고 선교 현장을 전하는 새로운 사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중적인 위성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트7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들이 문을 닫던 때 상처받은 성도 한 사람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회를 개척한 그리심교회 박종헌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성과 이단, 문화 등에 대한 주제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컨퍼런스 웨이 프로젝트가 이달 대전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순복음교단 최대의 선교축제 제48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8일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을 앞둔 시점에 선교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하며 3년 만에 열렸는데요. 선교대회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472명의 선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일주일간 열립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린 제48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엔데믹 다시 부는 성령의 바람을 주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엔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472명의 선교사가 참석했고 온라인과 위성 중계를 통해 선교지에서 2만여 성도가 함께했습니다. 행사가 시작하자 대륙별 11개 순복음총회 선교사들이 대성전 안으로 사역지의 국기를 흔들며 입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선교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께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우리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특히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낮은 자들을 위한 동행의 앞장서는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사역 중인 김용만 선교사의 특별 선교 사역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김 선교사는 사역지의 처참한 상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3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세계 선교 대회에 참가한 다른 지역 선교사들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바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국경 근처에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헤어진 수많은 가족들이 다시 재회해서 다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지 않고 고여있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흘러가고 있었고 이 귀한 시간들이 결코 우리 가운데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대회 개막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는 대회 일정의 첫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이영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선교사의 자세에 대해 특강했습니다. 이어 대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굿티비가 운영하는 글로벌 선교 방송단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역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는 지난 1964년 고 조용기 목사의 미국 복음전도 사역을 기념해 시작된 이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 63개국에 현지인 선교사 포함 6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에 1232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선교 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 새로운 사역 방향을 모색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 현장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아 한국 교회에 전하는 VWI 소속 선교사들인데요. 굿티비는 선교사들의 뜻깊은 사역에 공감하며 이들을 굿티비와 데일리 굿뉴스 전속 사진기자로 위촉하고 선교 현장을 전하는 일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한 여인이 양을 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역동적인 사진입니다.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사 사진전 토브와 바라크의 아름다움에 전시된 한 사진작가의 작품입니다. 한인 세계선교사 지원재단은 지난 2017년 VWI 대표 함철훈 사진작가와 함께 총 8개국 10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처음 사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바뀐 선교 환경 가운데 선교사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두 기관은 선교사들에게 사진작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각 선교지에서 출사의 시간을 가져온 선교사들은 지난주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며 VWI 소속 작가로서 작품을 선보이게 된 겁니다. 선교사 사진전 개최 소식을 접한 구티비는 미디어 선교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이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VWI 소속 선교사들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15기 위촉식을 통해 구티비와 데일리 굿뉴스의 전속 사진기자로 위촉됐습니다. 사진기자로 임명된 선교사들은 매달 선교 현장을 담은 사진기사를 송고하고 구티비와 데일리 굿뉴스가 이를 보도에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이날 함께한 세계선교사 지원재단 김인선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을 대표해 한국교계와 선교지 간의 좋은 협력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구티비 사진 기자로 위촉을 받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영성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구티비 방송의 방송과 지면을 통해서 선교지와 한국교회의 영적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귀한 영향력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이어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가 선교사들에게 위촉패와 함께 구티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자 신분증을 전달했습니다. 정식으로 구티비 사진기자가 된 선교사들은 생생한 선교 현장을 사진으로 담는 새로운 사명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구티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진 기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또 선교지를 좀 더 한국 교회와 가깝게 접근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선교 상황 속에 새로운 선교 전략이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며 위기의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위성방송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미디어 매체입니다. 집집마다 건물 옥상은 물론 난민 캠프에도 위성 안테나가 설치돼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독교 위성방송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 송출하는 사역단체 세트7의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동과 아랍,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위성방송은 이용료가 싸고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검열이나 수신 제한도 받지 않아 기독교 박해가 있는 지역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교파 기독교 위성방송 세트7이 있습니다. 1996년 아랍어 채널 세트7 아라빅으로 시작된 세트7은 북아프리카 전역과 남수단, 중동 지역 등 세계 25개국이 방송 권역입니다. 아랍어, 터키어, 이란어, 어린이 전용 채널까지 총 4개 위성 채널을 통해 현지에서 제작한 예배와 제자 훈련, 어린이, 여성,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송출합니다. 가시청 인구는 4억 명이 넘습니다. SAT7 has studios in local areas like Egypt, Tunisia, Algeria, Lebanon and Turkey. So we are operating with all the local Christians. All the staff in the studios are local Christians. So we are working with all the churches of the Middle East to be their witness to Christ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위성방송의 효과는 두드러졌습니다. 세트7의 경우 예배와 상담 등 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아지며 터키와 아랍어 채널 시청자가 각각 3배, 2배 늘었습니다. 2020년 시청 통계를 보면 어린이 전용 채널은 70%, 난민과 여성 등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335%나 증가했습니다. 세트7 요한슨 아시아 디렉터는 기독교 위성방송은 2000년이 넘는 핍박에도 신앙을 지켜온 중동 현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견지하도록 돕는 한편 무슬림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experienced a lot of persecution and a lot of martyrs who have died for their faith, but still they're there. And I think we can learn a lot
from them in the spirituality that they have. They're very deep in the faith, very deep in the Bible to survive. And the witness is always, we forgive. This is because the gospel is very powerful. The Holy Spirit is at work. 세트7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청년 세대를 위해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세트7 플러스로도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된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동 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요한슨 디렉터는 밖에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현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언어로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트7을 비롯한 이슬람권 미디어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티비는 어려운 형편에도 묵묵히 목회를 이어나가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오히려 교회 개청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그리심교회 박종원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목회와 운수업을 병행해야 할 만큼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복음 전파를 놓을 수 없다는 박 목사의 목회 현장을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리심교회 박종원 목사는 매일 새벽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섭니다. 지방 곳곳을 다니며 물품을 배달하는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 이후에 어려운 교회 재정에 적은 금액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박 목사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 교회들이 문을 닫던 때 되려 지금이 가장 개척이 필요한 때라는 강한 마음이 들어 지난 2021년 12월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떠나고 이런 모습들이 또 그런 과정에서 한 잃어버린 양들이 교회로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면 박 목사는 가장 먼저 전도에 사용할 손 소독제를 준비합니다. 버려질 전단지가 아닌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손 소독제를 생각해냈습니다. 박 목사가 길거리 전도에 나설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에 함께하는 박 목사의 반려견들입니다. 박 목사는 강아지를 보고 다가오는 어르신과 학생들에게 손 소독제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활동을 할 때 그냥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지역 오빠나 또는 아저씨나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저는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박 목사는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을 통해 형제 맺은 같은 지역의 작은 교회들과 연합해 매달 한 번씩 지역 방역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한 공간을 동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쉼터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박 목사는 밝혔습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 이창호 목사는 새벽 예배와 전도 활동을 놓치지 않고 목회 방향을 매일 고민하는 박 목사가 다른 목회자들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하는 목사, 다시 말하면 돈 버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 면들을 목사님들이 목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작은 교회들의 고군분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이들의 사역 열정은 한국교회 목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조희현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성과 이단,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컨퍼런스가 웨이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개최됩니다. 더웨이 미래세대 트레이닝 센터와 성교육 상담센터 숨, 그리고 바른미디어가 주관하는 컨퍼런스는 오는 20일과 27일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대전에서는 라인나우 미디어 리키킴 대표와 류승주 뮤지컬 배우가 강사로 나서며 서울에는 꿈이 있는 미래 주경훈 목사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카카오 채널 웨이 프로젝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해외 발생 상황도 안정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8일부터 격리 의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은 계속되고 있어 입국 전에는 유전자 증폭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현행대로 받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 두창을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감염병 고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는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입주할 새 관저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의 새 관저는 총 420평 규모로 일반 국민에 공개된 청와대 관저 812평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전체 규모 중 윤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주거동은 160평, 기존 공관의 리셉션장과 연회장 등의 시설을 개조한 업무동이 260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최고령 방송 진행자 송혜가 8일 오전 향년 9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송혜는 올해 들어 2차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프로그램 하차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황해도 재령군 출신인 송혜는 1988년 5월부터 KBS 1TV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맡아 약 35년간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지난 4월에는 95세 현역 MC로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은행이 현지 시간 7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세계 경쟁률 전망 보고서에서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4.1% 예상치와 비교해 5개월 새 1.2%포인트나 하락한 겁니다. 세계은행은 또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공급망 교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을 해치고 있다며 많은 나라에서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콜레라 공포까지 엄습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페트로 안드류셴코 마리우폴 시장 보좌관은 부패한 시신과 쓰레기 더미가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마리우폴 주민들이 콜레라와 이질 등 전염병에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따뜻한 날씨와 장기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염병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2026년 6월까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내 기업의 성평등 증진 목표에 대해 논의한 결과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의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할당률이 40%가 아닌 33%로 적용되며 성별이 다른 2명의 후보자가 똑같이 자격이 있을 경우 기업들은 반드시 여성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4년 가을까지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 카메라의 충전 포트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7일 무선기기 지침 개정안의 임시 합의 소식을 알리며 휴대전자장치에 하나의 단일 충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충전기 구매 비용을 최대 3,356억 원가량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발효까지는 아직 공식 승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북쪽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북부 지방에서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 온 뒤에는 기온이 오르며 다시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2도,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부산 23도, 제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 엔데믹을 앞두고 선교사 500여 명이 모여 선교 제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와 선교계는 코로나 위기를 딛고 새로운 선교 부흥이 일어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7개국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이 영적 회복과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재무장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